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 컨트롤 패널 제품, 에버미디어의 신제품 AX310, 즉 에버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머 넥서스입니다. 에버미디어는 캡처보드 및 방송 장비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엘가토 스트림덱과 비슷한 컨셉으로 컨트롤 패널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컨트롤 패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컨트롤러 제품으로 유명하고 그쪽으로 대부분 활용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최적화가 되었을 뿐,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사용자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엄청 편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버미디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에버미디어 AX310 넥서스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새로 다이나믹 마이크 AM330도 출시가 되어서 이 제품이랑 같이 활용도 해보고 마이크 음질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개봉하면 이런 식으로 제품 본체, 마그네틱 킥스탠드, USB 2.0 타입 B2, 타입 A 케이블, 3.5mm 오디오 케이블, 3.5mm to 6.3mm 어댑터, 파워 어댑터, 퀵 가이드까지 다양한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보면 컨트롤 패널 제품 치고는 사이즈는 생각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가로 215mm, 세로 145mm이고 높이는 기본적으로 경사가 있지만 아래 마그네틱 킥스탠드도 있어서 자석으로 부착을 해서 경사를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높은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5인치 IPS 패널에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고, 우측에는 물리적인 실리콘 소재의 버튼 4개, 아래에는 총 6개의 볼륨 노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6개의 트랙으로 오디오 믹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우징 자체는 상판은 메탈 소재라 견고하면서 고급스럽고, 전체적인 마감이나 소재, 그리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면도 보시면 반투명 소재로 된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서 RGB 조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후면에는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컨트롤 패널이지만 XLR 포트도 지원하고 있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PC와 그리고 이번에 같이 출시한 AM330 다이나믹 마이크를 XLR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전원 포트와 마이크, PC에 연결을 모두 해주고 여기 전원 버튼을 켜면 이런 식으로 로고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켜지게 됩니다. 확실히 5인치고 IPS 패널이라 그런지 기존 컨트롤 패널보다는 훨씬 선명하면서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시야각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측면에 이렇게 RGB 조명이 나오고 있고, 버튼에도 조명이, 볼륨 노브에도 조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완전 딱 제 취향인 거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없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상관없지만 어두운 공간에서도 좀 더 사용하기 쉽고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있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버튼 느낌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실리콘 소재의 버튼은 눌렀을 때 꽤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좌우측 끝을 눌러도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눌러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소리는 엄청 조용한 편이고, 눌러지는 표면은 부드럽긴 한데 살짝 덜 미끄러지도록 마감을 다르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볼륨 노브도 스냅이 딱딱 걸리면서 회전시켜 조절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눌러서 음속으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스냅 움직임으로 한 칸씩 조절되는 방식이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 해당 링크를 눌러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고, 파일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버미디어 계정도 생성 후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아쉽게도 아직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고, 추후 이 부분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딱히 영문이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기존에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쉽게 사용하실 겁니다. 인터페이스부터 볼까요?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총 4개의 탭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멤버십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본인이 사용 중인 유튜브, 트위치 등등 다양한 서드파티 계정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서드파티는 현재 이렇게 5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출시된 제품이라
아직 서드파티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사용 중인 엑스스플릿이나 다른 서드파티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어 설정 및 버전 업데이트 공간이고 하드웨어, 이 부분이 살짝 중요한데 여기서 패널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즉 터치 스크린의 슬립 모드 설정, 밝기, 백그라운드 배경 이미지, 버튼별 조명 색상 변경, 조명 효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조명 색상 변경은 총 10개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버튼 영역별로 색상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버튼마다 따로 색상 변경은 불가능해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위젯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 앱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좌측을 보시면 현재 가능한 위젯 항목이 보이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기능만 드래그를 해서 이쪽에 옮겨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그리드가 보이는데 이건 아까 그 설정에서 투명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도 아까 설정해서 등록을 하면 컬러 단색으로 넣거나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씩 다 등록을 해서 세팅을 해봤는데 총 5개의 페이지가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넘겨서 각 페이지마다 각각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이나 하키 아이콘도 직접 다 등록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이름 설정도 가능했고요. 다만 한글도 가능하기는 한데 폰트가 예쁘지 않아서 저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스템이랑 유튜브 쪽에서 주로 세팅을 했는데 시스템에는 웹사이트, 앱 프로그램, 하키, 멀티미디어 키, 텍스트가 있고 유튜브에는 라이브 방송 시 시청자 수, 구독자 수, 실시간 채팅이 있습니다. 하키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등록을 해서 버튼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주 가는 웹사이트,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다 등록을 해서 터치 하나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4개의 버튼도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텍스트나 아이콘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넥서스 쪽에는 이 제품의 메인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쉽게 프로필 전환 및 오디오 컨트롤을 위한 믹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6개의 채널과 3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볼륨 노브를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절할 때마다 이렇게 게이지와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듀얼 믹서 기능으로 2개의 서로 다른 출력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어서 스트리머와 시청자에게 서로 다른 볼륨 레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쉽게 전환도 가능하고요. 음소거도 채널이 6개나 있다 보니 각각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원하는 채널만 음소거를 하거나 전체 다 음소거를 하거나 설정이 다 가능했습니다. 또한 오디오 쪽 마이크를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마이크 볼륨, 게인값 조절,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타입 변경은 물론 노이즈 제거, 에코, 리버브, 컴프레셔, 이퀄라이저까지 온오프 형태로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더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했고요. 마이크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 새로 출시한 AM330 다이내믹 마이크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가격대가 139,000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한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플라스틱 소재가 아예 없는 전부 다 메탈 소재라 가격 대비 꽤 묵직하면서 마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팝필터는 빌트인 형태라 내장되어 있는 형태고 단일 지향성 패턴, 즉 마이크 바로 앞에 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입니다. 별도의 스탠드는 없어서 마이크 암이나 마이크 스탠드는 필요해 보이고 XLR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가져온 넥서스 제품은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어도 XLR 포트를 지원을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음질을 한번 들어보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블루예티 X 마이크랑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지금은 블루예티 X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웅입니다. 지금은 에버미디어 다이나믹 마이크 AM330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음질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기는 했지만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에버미디어의 신제품 AX310 넥서스 제품을 알아봤는데 넥서스 제품이 현재 445,000원으로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사이즈와 메탈 소재로 된 마감,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그 비용까지 세이브하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경쟁사 제품 대비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5인치 IPS 패널과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6개의 오디오 채널 관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저는 이게 가장 큰 차별화 부분으로 느껴졌고요. 확실히 방송용으로 좀 더 최적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만큼 서드파티가 아직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양하게 없다 보니 앞으로 서드파티가 더 많이 추가되면 훨씬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폴더 관리가 없다 보니 등록할 수 있는 위젯의 개수가 제한적이었고, 일부 기능은 터치 시 반응이 살짝 느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직 경쟁사 제품 대비 서드파티가 다양하게 없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부분이라 빠르게 업데이트만 된다면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